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동입니다. 우와, 드디어 드디어 그랜저 XG를 시승하는 날이 오는군요. 네, 봄도 오고 그랜저 XG 시승하는 날도 오고. 자, 뜬금없이 왜 그랜저 XG냐, 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그랜저 XG를 구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정비해 간 내용들 영상으로 담아 놨습니다. 그 영상들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이 그랜저 XG는 1999년식입니다. 99년 10월에 생산된 모델인데, 제가 워낙 이제 아무래도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올드카들을 조금씩 정비하고 복원해 가면서 소장하는 건 어떨까에 관심이 있긴 한데, 선뜻 막 정말 드림카를 구매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좀 국산차 중에서 조금 관심 있는 모델을 먼저 여행 연습 삼아 한번 정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그랜저 XG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차의 주행 거리가 얼마냐면 98,000km 지금 이게 99년식 20세기 차, 무려 21년이 지난 차인데 주행거리가 불과 98,000 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나름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막상 구입해서 보니까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 교체하고 오일류 다 교체하고, 엔진 마운트 깨져서 마운트 교체하고, 그리고 뭐 플러그 배선 이런 쪽 다 교체들을 하고, 실내도 클리닝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암도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 정비 내역은 다음번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정비를 좀 했더니만 이제는 좀 탈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차를 좀 자주 타고 다닙니다. 요거 사실 솔직히 새 차를 타는 게 더 좋죠.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 좋긴 한데, 요 차 타고 다니는 게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그 이제 흔히들 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나름 좀 재밌게 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1999년식 그랜저 XG 3.0의 본격적인 시승기를 한번 촬영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승기에 더불어서 콘텐츠의 약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차가 3.0이긴 한데 그 당시로서는 꽤 잘 나갔을 차인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차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답답한 느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부터 약간은 길들이기, 21년 된 차도 길들이기를 하면 차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 오늘부터 길들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600km 정도 주행한 실연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의 간단한 사이즈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차들과 비교하면 엄청 작아요. 와, 그 당시로서는 정말 고급차였지만 지금 현재 이 차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현재 차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급이냐, 요거 소나타보다 훨씬 작습니다. 현재 소나타보다도 작아도 한참 작아요. 이 차의 휠 베이스가 지금 2750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나타는 휠 베이스가 2840, 그러니까 소나타가 이 차보다 휠 베이스가 9cm나 더 길어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사이즈도 소나타가 4900인데 이 차는 4865니까 사이즈도 소나타가 이 차보다 더 깁니다. 폭과 높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야, 지금 이거 나름 어떤 맛에 타느냐 하면 작은 차를 타는 맛에 지금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가 소나타보다도 한참 작다면, 그러면 아반떼랑 비교하면 어떨까? 아반떼가 휠 베이스가 2720이에요. 이 차가 말씀드렸듯이 2750이니까 아반떼보다 휠 베이스가 불과 3cm 밖에 안 긴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은 뭐 거의 아반떼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차체 길이가 좀 많이 깁니다. 아반떼가 차체 길이가 4674인데 얘가 4865니까 한 길이는, 휠 베이스는 3cm가 긴데 길이는 한 19cm 정도가 더 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정말 재밌게도 폭하고
높이는 현재 아반떼랑 똑같아요. 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앞뒤 길이가 한 10cm 정도 조금씩 더 긴 거를 제외하면 아반떼, 현재 아반떼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 타고 다녀 보면 차 진짜 작아요. 특히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주차할 때 이 차를 그랜저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에 딱 집어 넣었는데 옆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 타이어가 지금 이게 15인치예요. 15인치에 205 65R15거든요. 그리고 65 시리즈를 신고 있으니까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7인치, 18인치까지도 신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타이어가 이게 편평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타이어의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받을 텐데, 특히나 지금 현재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세이브 그런 형태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아마 실제로 산길에 주행을 해볼 텐데 뭐 그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기대 안 하셔야 되는 저도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차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 야, 멋지죠? 그래서 요즘 사실 세단 중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뭐 CLA나 아니면 CLS 이런 거 타는 느낌으로 탈 수 있다는 점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근데 요게 도어를 닫는다고 해서 요게 창문이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기능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열렸다가 그대로 닫히는 건데, 그나마 이것도 처음 구입을 했을 때 요게 힌지 쪽이 약간 이게 틀어져 가지고 문을 닫을 때 위에 닿으면서 계속 띡띡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나마 그 부분도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문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닫힙니다. 요거 느낌 상당히 좋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입한 그랜저 XG는 6기통 3.0 엔진을 장착한 Q30입니다. 그랜저 XG는 이제 2.5도 있고 2.0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2.5를 많이 구입을 하시고, 또 2.5가 엔진이나 여러 가지 밸런스 면에서 정말 제일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또 약간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0을 골라서 구입을 했는데요. 요게 6기통 3.0 자연흡기 엔진인데 최고 출력이 얼마냐 하면 18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26kgm 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이 당시는 물론 이제 직분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182마력인데, 182마력이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 소나타 1.6 터보 있죠. 소나타 1.6 터보가 최고 출력이 180마력에 최대 토크가 27kg 메타거든요. 그러면 소나타 1.6 터보랑 출력과 최대 토크가 거의 비슷한 거죠. 우와, 그것도 되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 엔진이 6기통에 막 엄청나게 무거운 엔진이라는 게 당연히 핸디캡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출력과 토크 숫자만 보면 소나타 1.6 터보랑 비슷하더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퀴 중심 축이에요. 근데 이 엔진이 이 축보다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의 이 정도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바퀴 축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진이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기통 3.0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엔진이죠. 그래서 이 차체 사이즈는 아반떼 정도만 한데, 그리고 힘은 뭐 1.6 터보랑 비슷한 수준의 힘을 내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엔진이 차체의 앞쪽으로 많이 돌출돼 가지고 장착되어 있는 만큼 운동 성능에서는 뭐 이거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쥐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속기는 자동 5단이 장착됐습니다. 2.0과 2.5에는 자동 4단이 들어가는데 3.0에는 그나마 자동 5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뭐 그나마 조금 낫긴 하죠. 요 엔진 마운트 지금 새로 교체해 가지고 지금 때깔이 좋죠. 그리고 최근에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래서 연비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때부터 출발해서 약 1587.4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기름을 4번을 넣었어요. 뭐 40리터, 50리터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4번을 넣어 가지고 총
191.162리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8.3km, 리터당 8.3km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타면서 이게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연비가 아주 나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5,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연비가 8.3이 나왔는데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연비가 이게 9.2예요. 근데 이 9.2도 사실은 99년도에 발표된 공인연비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아마 좀 약간의 약간 이게 마진을 높여서 발표한 연비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발표 연비가 9.2인데 실제 주행 연비가 8.3이면 저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실내 클리닝 진짜 장난 아닌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클리닝을 한 이후에 금방 지나고 나서는 이게 냄새가 많이 빠졌나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탈 때마다 냄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만큼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요. 일단 그 클리닝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디오가 에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저 이전에 타시던 분이 요 카드 순정을 떼고 거기다가 이제 사제 오디오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듣고 계셨었는데 일단은 제가 순정으로 넣었습니다. 원래 오디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비게이션 모니터까지 있는 이 오디오를 사제로 이게 장착을 하려고 하면 이 오디오 케이블이랑을 다 튜닝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구입을 했을 때는 사제용에 맞춰서 오디오가 케이블이 튜닝이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반대로 튜닝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꽂아서 쓸 수가 없고 이거 케이블이랑 다시 연결하는 작업들을 새로 한 번 더 해줘야 이 오디오를 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냥 꽂아만 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디오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고 그래도 사제 오디오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비주얼적으로라도 이렇게 순정으로 지금 박혀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순정 오디오를 꽂아만 놨습니다. 요거 케이블 작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비용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좀 고민인데 혹시 오디오 샵 하시는 분들 중에 협찬으로 해주실 분 있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는 지금 엄청 깨끗해졌고요.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가죽 시트 이거 보시면 뭐 거의 진짜 많이 주행을 많이 안 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좀 틈새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얹어 놨더니만 이 자국이 쉽게 잘 안 지워지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이런 자국들도 조금씩 있고. 자,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 직경이 좀 커요. 차체 사이즈 대비 좀 큰 편이어 가지고 요거 조금만 더 작았으면 진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계기판도 진짜 심플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랬던 거죠. 기어 레버는 이거 상당히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고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밀어서 스텝트로닉으로 수동 변속도 됩니다. 시프트 패들은 이 시대 때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아직 통풍 시트가 나오기 전이어 가지고 히팅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명산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지난번에 정비하고 나서도 엔진은 약간 불규칙한 그 폭발,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랑 배선을 새로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플러그하고 배선만 바꿨는데 엔진 회전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약간은 특이한 파형의 음이 조금 들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한 20년이 지난 엔진이라는 걸 감안하면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요. 이 부분도 조금은 더 손볼 수 있으면 한번 봐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태만 하더라도 엔진도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이렇게 주행해 보면
진짜 조용하게 잘 가요. 그래서 야, 이거 6기통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도 좀 조용하기도 하지만 핸들에 진동이 거의 안 들어오고 시트에만 조금 진동이 들어오는 정도여서 일단 굉장히 조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생각보다는 많이 출렁거리진 않아요. 제 기억으로 그랜저 XG 2.0인가 2.5 이런 차들은 좀 심하게 출렁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3.0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도 아주 심하게 출렁출렁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에 단단한 차들에 비해서는 뭐 아무래도 많이 부드러운 편이긴 하죠.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는 저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타고 다녀보면 야, 승차감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에는 ECS 그러니까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서스펜션이 스포츠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좀 더 하드하게 바뀌면서 확실히 요철을 지나고 난 뒤에 충격을 걸러주는 실력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충격 이후에 이렇게 여진을 확 잡아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데, 자, 우선은 노멀 모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워낙 살살 타고 과격하게 탄 차가 아니어가지고 회전이 이게 지금 3.0인데도 이게 좀 더뎌요. 반응도 더디고. 그래서 이걸 지금 뭐 특히나 하체도 또 타이어도 지금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저도 오늘 이렇게 타는 걸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달려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살살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근데 확실히 힘은 이게 180마력이라고 하지만 토크가 26 정도 되니까 힘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 확실히 좀 출렁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타도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타이어가 문제예요. 타이어를 믿으면 안 돼. 타이어도 지금 출렁출렁, 서스펜션도 출렁출렁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브레이크는 처음부터도 좀 밀립니다. 아무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뭐 브레이크가 아주 강력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엑셀 밟아도 반응도 느리고. 자, 일단은 그 스포츠 서스펜션을 일단 넣어서 한번 스포츠를 넣으니까 확실히 조금은 더 출렁하는 느낌이 줄어드네요. 과속 방지 턱도 한번 넘어가 보면 이게 넘고 난 뒤에 출렁출렁하는 바운스가 확실히 조금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게 쭉 미끄러져요. 야, 이거 재밌다.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여서 확실히 롤이 좀 줄긴 했어요.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그냥 이런 차들은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이 차가 견디는 범위 내에서만 뭐 타면 재미있는 거죠 뭐. 근데 타이어가 진짜 소리에서부터도 이게 좀 제대로 그립이 있는 타이어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 진짜. 야, 그래도 이게 3.0이 맹물은 아니에요. 확실히 힘이 좀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수동 모드도 한번 써서 주행을 해 볼게요. 지금 계기판 옆에 숫자가 표시가 되고 있어서 아주 좋네요. 1단까지 내려와 버리네. 일단은 6000rpm 조금 지나서 변속이 되네요. 근데 이게 변속기가 5단밖에 안 되다 보니까 2단이 커버하는 레인지가 요즘 6단이나 8단 변속기에 비해서 훨씬 길어요. 그래서 웬만한 코너들은 3단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2단에서도 다 커버가 됩니다. 야, 이거 재밌네. 이 세팅 오히려 괜찮은데요. 산길에서만 타면 6단이나 8단 변속기 차들보다 훨씬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재밌는 자, 없는 중에 그나마 조금 재미가 있긴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가요. 그동안 계속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계속 뭐 100km, 110km 뭐 고속도로에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까지밖에 안 밟고 다녔기 때문에
이 회전수도 별로 안 높여보고, 그래서 회전이 올라가는 속도도 더디고, 그러니까 이 회전이 윙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요. 워낙 차를 맨날 곱게만 타면 그게 회전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차의 힘을 좀 약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차들을 엔진 길들이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평상시에 너무 살살 타던 차들은 조금씩 엔진을 운동을 시키면, 그러면 엔진의 응답성이 조금씩 더 좋아져요. 특히나 이 고회전, 그 레드존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이 전혀 이 끝부분에 힘을 못 쓰고 있던 그런 엔진들도 훈련을 조금씩 시키면 레드존까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여성분이 타던 차를 제가 받아가지고 잠깐 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반떼 XD 스포츠 1.5 해치백 모델이었어요. 그게 나름 기어비도 짧게 설정되어 있고 해서 약간 가속형인데, 앞에 여성분이 너무 살살 타가지고 차가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는데 그걸 제가 엔진을 살짝 고회전 쪽으로 길들이기를 조금 해놔가지고 나중에는 차가 진짜 잘 나갔어요. 분명히 운동을 시키면 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차도 그 운동을 조금 시켜볼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초가 아직 약한 상태에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사람도 건강이 막 치명적으로 안 좋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엔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까지 너무 막 갑자기 막 몰아붙여 버리면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씩 운동을 시키는 거죠. 고회전 쪽을 조금씩 운동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운동을 하고 나면 고회전까지 조금은 더 부드럽게 올라가 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엔진 상태를 항상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도 잘 갈아줘야 되고, 지금 이 차는 이제 그 엔진 오일 간 지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워낙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운동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가지고 또 새롭게 간 다음에 운동을 조금 더 시키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연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연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비가 엄청 좋아져요. 뭐 엔진 때가 진짜 많이 빠져, 이런 거 사실 그렇게 많이 신뢰하진 않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제품이 완성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 우선 연비를 조금 더 좋게 하고 힘을 조금 더 좋게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연비 테스트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장치를 차에 장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장착한 후에 엔진의 힘이라든가 또 연비라든가 이 부분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 차가 만약 연비가 굉장히 좋아진다, 힘도 조금 더 좋아진다, 근데 길들이기까지 끝내고 나면 그러면 이 차를 장기적으로 좀 더 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는 그 장치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는 산길을 올라가면서 고회전 영역을 조금씩 길들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엔진 길들이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길들이기는 신차의 길들이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너무 엔진을 살살 타고 다녀서 힘이 좀 없는 상태의 엔진을 조금 더 고회전을 잘 쓸 수 있도록 길들이는 건데, 이거 하려면 수동 모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기어 D 밑에 2, 1 이런 거라도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어를 낮춘 상태에서 고회전을 조금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한 3000, 4000 rpm까지만 가도 변속을 해버리는데, 지금은 한 4000에서 5000 rpm을 조금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6000 rpm, 지금 레드존이 6500이니까 6000 rpm 넘기기를 조금 몇 번 해주면, 반복을 몇 번만 해주면 확실히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줘요. 그래서 지금 다시 1단으로 내렸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단 레인지가 워낙 넓어 가지고 산길에서 2단까지 다 쓰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2단의 그 레드존 부분을 조금 많이 써주면 좋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쓰면 분명히 엔진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몇 번 정도 연습을 시키고 또 평상시처럼 주행을 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저단으로 바꿔가지고 레드존까지 치는 연습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그게 분명히 그 엔진 회전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고회전 영역까지 뻗어나가는 힘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재밌어. 근데 이거 지금 타이어가 그립이 너무 없는 타이어가지고요. 이거 무리해서 던지면 날아가 버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까보다 회전이 좀 더 잘 올라가는 건가? 지금 이제 뭐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잘 알 수 없는데, 요거 몇 번만 더 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어를 내려가지고 2단에서 레드존 근처를 이렇게 이런 거를 가끔씩 해주라는 거예요. 속도를 막 150, 180까지 올려서 회전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3단, 4단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2단이나 3단 정도 수준에서 회전수를 높이는 연습을 조금씩 자주자주 해주면 이게 분명히 이 차가 엔진의 길이 나가지고 가속을 할 때 가속도 좀 더 빨라지고 회전도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살살만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끔씩 속도를 많이 높일 필요 없이 기어를 수동으로 바꿔서 2단으로 내린 다음에 레드존까지 한 번씩 이렇게 밟아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2단에 놓고 70, 80, 70, 80 그 사이를 이렇게 툭툭 치듯이 꾹꾹 이렇게 좀 연습을 평상시에 가끔씩 연습을 시켜주시고, 또 캄다운 시키고 또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엔진 오일 자주 갈아주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 고회전으로 치고 나가는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침 산길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산길에서 산길도 탈 겸 지금 이제 길들이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엔진 길들이기만 생각하면 산길에서 하지 마시고요, 고속도로에서 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하셔야 2단에서 레드존, 3단에서 레드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3단 레드존까지 하면 그래도 과속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3단에서도 좀 고회전 이렇게 해서 그 약간은 중고속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자꾸만 시켜야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길에서는 속도를 그렇게 많이 못 내잖아요. 그래서 산길에 와서 엔진 길들이기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엔진 길들이기는 고속도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차 엔진 길들이기는 고회전을 사용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거는 힘을 내기 위한 엔진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회전을 가끔씩 끝까지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소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 장치 장착하는 모습,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글쎄 사운드가 달라졌죠. 우와, 요것만 해도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야, 달라진다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